무엇인가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표준화를 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표준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일조하기도 하며 무역의 기술 장벽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표준의 어떠한 기능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표준을 활용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와 콘센트는 모양과 크기가 표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기의 종류나 제조 회사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표준의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라별로 플러그와 콘센트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어댑터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왜 동일한 플러그와 콘센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나라별로 전압과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압과 주파수가 달라도 전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하였지만 나라별로 고착화된 플러그와 콘센트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나 제품이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조된다면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선택한 후에는 특정 제조자의 부품이나 제품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부품이나 제품의 크기나 모양을 통일, 단순화하는 것은 제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례가 건전지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건전지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기에도 표준화된 건전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전지의 규격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AA, AAA 등의 호칭은 미국의 규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SC 8520 1차 전지 통칙에서 26종의 전지 모양 및 치수를 표준화해 놓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다면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표준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질이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소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에게도 소비자의 요구 수준을 이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의 경우에는 최소 8,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LED 등의 경우에는 6,000시간 이후에도 초기 광속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험 데이터 또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서 입증하는 인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표준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다음 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달의 경우 1일이 만나는 날일까요? 8일이 만나는 날일까요? 날짜와 시각의 표기에 대한 표준인 KSX ISO 860에 따르면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고 목요일을 포함하여야만 첫 번째 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의 정의를 따르면 첫 번째 주 금요일은 8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1일에 만나기를 의도하였다면 첫 번째 주 금요일이 아니라 첫 번째 금요일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1995년 WTO, 2011년 한 EU FTA, 2012년 한미 FTA, 2015년 한중 FTA 협정 등에는 모두 기술 장벽으로 자유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TBT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건, 환경, 안전 및 지리적 여건을 제외하고는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 장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표준이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기술 장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에 유리한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R&D를 통해 개발한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려면 상품의 홍보를 비롯한 마케팅을 잘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들이 개발 상품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특허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사용 권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특허를 표준화하게 되면 사용 권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R&D, 특허, 표준화를 연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6년 유엔과 ISO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표준개발 협정을 체결하여 인권, 노동, 반부패, 환경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협정의 의미는 표준이 지속가능 발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표준이 인간 사회 전반에 걸친 규범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 26000의 제정을 시작으로 반부패에 대한 ISO 37000,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ISO TR 32220, 사생활 보호에 대한 ISO 31700 등 사회 규범적 성격의 표준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신호를 IoT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고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면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터페이스에서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준은 이러한 상호 운용성과 인터페이스 규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아카데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6가지 과제 중 하나로 표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표준의 기능을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였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담는 유리식기를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어서 안전하다는 것은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내열 유리재 식기 표준인 KSL 2424에서는 식기의 재질로 분규산염 유리, 유리 세라믹스, 알루미나 규산염 유리 등 팽창 개수가 특정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화 유리로 식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식기의 정의를 개정하여 자사의 식기도 내열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러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순한 용어의 정의가 기업의 시장 활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집 구석구석을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의 선두주자는 미국의 아이로봇이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기술의 장점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평가 방법을 국제표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우리나라 환경인 마루바닥 청소로 시작하였는데 진행 중 카펫 청소가 포함되는 등 외국의 관심도 끌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랜덤 방식 청소기보다 매핑 방식의 우리나라 청소기가 먼지 제거를 빨리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데 착안하여 우리나라는
먼지 제거 성능 측정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는 표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가 일조한 덕분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제품이 유럽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문, 얼굴, 홍채 등 다양한 바이오 인식 기술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손혈관 인식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국제 표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손혈관 인식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 기술의 표준화보다는 다양한 바이오 인식 기술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인식 데이터 상호 교환 포맷의 표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추진은 다른 기업의 견제 없이 자연스럽게 자사 기술을 홍보할 수 있어서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술을 표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2010년은 LED 조명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형광등 램프를 바로 LED 램프로 바꿀 수 있는 표준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표준의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LED 램프 한쪽을 절연시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기준을 제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표준이 있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표준도 개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허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표준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덴소라는 회사는 바코드를 대체할 2차원 QR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QR코드의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허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때마침 QR코드의 인식이 가능한 휴대폰의 보급으로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고, 이 회사는 QR코드를 인식하는 스캐너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QR코드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이 가능하였던 것도 이 회사의 표준화 전략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표준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준의 기능과 활용 사례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잘 접목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